그러면 이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벌써 앞에 설명해 드렸어요. 조금 리마인드 해드리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으로서 로우와 콜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로우의 위치는 인덱스, 콜룸의 위치는 콜룸 네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콜룸들은 이게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제 설명을 딱 들어보면 엑셀의 데이터 표현 방식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 이 표현 방식, 데이터를 여러분이 이 엑셀 데이터를 엑셀을 다루어 보셨으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딕셔너리를 가지고 하거나 2D 어레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2D 어레이라는 거는 어레이 안에 또 어레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2D예요. 어레이 안에 또 어레이들이 여러 개 있죠. 만약에 어레이 이 안에 또 어레이가 또 있으면요, 3D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는 2D 어레이를 써요. 그러면 실제로 딕셔너리나 2D 어레이를 어떻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리즈 만드는 거랑 아주 유사해요. 딕셔너리는 키랑 밸류가 있어요. 키는 컬럼 네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밸류들은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2D 어레이로 데이터 프레임 생성을 하면요, 각각의 어레이들이 로우 데이터가 돼요. 이전에는 콜룸 데이터라고 했죠. 딕셔너리 할 때는 콜룸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 2D 어레이 열 때는 각각이 로우 데이터가 됩니다. 각각의 어레이가 로우 데이터가 돼요. 그리고 콜룸 네임을 이런 식으로 컬럼즈라고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랑 2D 어레이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 예시로 제가 사용했던 코드를 실행하면요, 밑에와 같이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딱 보시면요, 콜룸 데이터가 있죠. 콜룸 데이터 248. 그래서 딕셔너리 어떻게 보면요, 콜룸 데이터별로 넣을 때 쓰고요, 이 2D 어레이는요, 로우 데이터 2357 이렇게 로우 데이터 열 때 사용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생성 시 컬럼 네임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요, 키가 컬럼 네임이 되고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컬럼 데이터가 됩니다. 이때는 자동으로 컬럼 네임이 생성이 돼요. 그렇지만 두 번째 방법인 리스트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컬럼 네임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컬럼 네임이 생략될 때는 제일 처음 컬럼은 0, 그 다음 컬럼이 1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0, 1, 2, 3 이런 식으로 컬럼 네임이 지정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컬럼 네임이 아니고 실제 저희가 컬럼 네임을 지정해주고 싶을 때는 그럴 때는 컬럼즈라는 베리어블에 컬럼 네임 리스트를 넣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요 이런 식인 거죠. 이럴 때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넣으면요, 첫 번째 컬럼은요 A, 그 다음에는 B, C, D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df1 만들 때 여기에 컬럼즈 네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컬럼즈 네임을 A1, B1, B1, C1, D1 그런 식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요, 여기 있는 이제 이름이 원래는 A, B, C, D 딕셔너리 키로 돼야 되지만요, 이 컬럼 네임이 A1, B1, C1, D1로 바뀝니다. 다음으로요,
앞에 컬럼 네임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와 유사하게 인덱스 데이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정하냐? 컬럼 지정 비슷해요. 인덱스라는 인풋 베리어블에 인덱스 데이터를 리스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보시면요, R1, R2, R3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원래는 이게 생략이 된다면요, 0, 1, 2로 가겠지만, 이제 R1, 제일 처음 거, 처음 인덱스는 R1, 그 다음에 R2, R3 이런 식으로 인덱스 이름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덱스 또는 컬럼즈 값이 없다면요, 아니면 생략되었다면요, 제일 처음은 0,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0, 그 다음 1, 2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df2를 보면요, 여기서는 지금 인덱스 컬럼즈 값을 아무것도 지정 안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0, 1, 2 그 다음에는 컬럼에는요 0, 1, 2, 3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 인덱스 또는 컬럼 네임이 지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저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다 보면 가끔씩 없는 결측값을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결측값, 즉 없는 값이에요. 데이터가 없는 값.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np.none이라는 것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np.none 이런 식으로 결측값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하면요, 여기 보면 두 번 cd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덱스 r2 여기 위치죠. 여기 위치에 보면 none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컬럼 네임 데이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듯이 보통 리스트를 열 때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엮고 컬럼즈라는 인풋 패러미터, 베리어블 인풋 패러미터에 컬럼 네임을 리스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요,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건요, 잠깐만요. import 이렇게 펜데스트라는 라이브러리 인풋 안 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키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만약 컬럼즈라는 이거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면요, 여기 보이시면 생략됐기 때문에요, 컬럼 이름에는요 자동으로 0부터 그 컬럼 숫자만큼의 숫자 전체, 그러니까 n이라고 하면 n 빼기 1만큼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0,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요, 컬럼 네임, 여기 컬럼즈에 보면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리스트는요 컬럼 수랑 같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보면 컬럼이 한, 둘, 셋, 넷, 총 4개가 있어요. 근데 만약 컬럼즈에 컬럼 이름을 3개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컬럼 숫자에 맞게 컬럼즈 네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컬럼즈 설정해서 컬럼 네임을 설정한 것 같이 인덱스도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인덱스라는 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거는 인덱스가 없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인덱스에 R1, R2, R3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 0, 1, 2라는 인덱스가 R1, R2, R3 인덱스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인덱스 숫자가 인덱스랑 다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당연하겠지만 이전처럼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인덱스에 있는 값은요, 인덱스 숫자랑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끔 저희가 하다 보면 데이터가 결측값이 있을 때가 있어요. 데이터가 없는 값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np.none이란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측값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10과 14를 결측값으로 바꿔볼게요. 그때는 np.none이라는 걸 사용하셔야 돼요. np는 numpy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numpy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요. 보이듯이 여기 10과 14가 none 값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one 값은요. 여러분 자바 같은 걸 하셨으면 null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읽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데이터 프레임 사이즈, 길이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로우와 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사이즈, 컬럼 사이즈 따로 읽으셔야 돼요. 일단은 로우 사이즈, 인덱스 길이죠. 그걸 할 때는 시리즈였던 것 같이 그냥 렌의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길이가 반환이 돼요. 예시가 이렇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한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변수 이름이 df1이죠. 렌의 df1 하면 인덱스 사이즈 3개죠. 그래서 3이 리턴이 됐어요. 그러면 컬럼은 어떻게 하냐? .columns 라고 한 다음에 그게 길이를 재면 됩니다. 설명해드리면 렌의 df1.columns 가면 그 길이 재면 실제 컬럼의 사이즈가 나와요. 이 df.columns가 뭐를 리턴하는가 하면 모든 컬럼의 이름을 리턴을 해요. 그럼 이름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름의 길이를 재면 컬럼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다음은 컬럼 데이터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시리즈랑 유사해요. 이 df의 대괄호 안에 컬럼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이게 A죠. 그 다음에 A라고 외우면 그거에 대한 컬럼 데이터가 나와요. 아주 쉽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개 읽을 때가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건 똑같아요. 이거는 대괄호 안에 대괄호를 만드신 다음에 그 가장 가운데 있는 대괄호 안에 컬럼 네임을 여러 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시해 보면 A, B에 해당하는 컬럼 데이터를 받고 싶다. 그러면 대괄호 안에 A, B였고요. 엔터 치면요. 여러 개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이 되죠. 당연하겠죠. 이렇게 대괄호 안에 대괄호면 데이터 프레임이죠.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컬럼을 대괄호 안에 대괄호 아니요. 그냥 대괄호 안에만 A 여면 시리즈가 나와요. 앞에 시리즈 여러분 넘어가면 시리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시리즈였다면 그때는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였을 때는 실제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작은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작은 단위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넣으면 시리즈가 나왔고요. 대괄호 안에 대괄호였을 때는 가장 큰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크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리턴이 된 겁니다. 컬럼 데이터를 읽었잖아요. 이 반대로 로우 데이터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ilog이라고 해가지고 인덱스 로케이션의 줄임말인데요.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ilog 안에 인덱스 번호에 넣으면요.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로우 데이터가 시리즈로 반환이 돼요. 여기서 보면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df3이죠. df3 이게 인덱스 로케이션 줄임말이라고 했죠. .i 로케이션 .ilog의 대괄호에 인덱스 번호 2 0 1, 2죠. 그럼 2를 였어요. 그럼 이게 리턴이 돼요. 그렇죠? 8, 9, 15, 21 이게 시리즈로 리턴이 돼요. 번호 대신 값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설명하기 전에 iLocation도
i 로케이션 그 대괄호 안에 또 대괄호를 엮고 거기에 인덱스 번호를 넣으면 여러 개가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인덱스 2, 그 다음에 인덱스 0 이거에 두 개의 로우를 포함하는 거를 받고 싶어요. 가면 인덱스 2 넣고 0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해주면요. 이거 89, R2가 리턴이 되죠. 2가 였으니까 그 다음에 0 해당하는 R0, 그 다음에 2350, 70 이런 식으로 리턴이 돼요. 그 다음에는 실제 인덱스 값도 열 수 있어요. 이때는 iLog이 아니고 그냥 log만 였는 거예요. iLog은 인덱스 로케이션이죠. 이건 그냥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의 대괄호에 인덱스 값을 넣으면 됩니다. 당연하게 지금 시리즈가 리턴 되겠죠. df3.location 그 다음에 r2 이렇게 인덱스 값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8, 9, 15, 21 이렇게 값이 리턴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전과 유사하게 대괄호 안에 대괄호로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로우들이 리턴이 돼요. R2, R1 이렇게 였어요. 그러면 R2, R1에 해당하는 로우가 나오겠죠. 먼저 R2 였으니까 R2에 해당할 로우, 그 다음에 R1 였으니까 R1에 해당할 로우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주고 로우 데이터를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를 받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전 시리즈와 좀 유사한데요. 그 데이터 프레임 그 베리어블 이름이 df라면 거기에 시작 번호 땡땡 끝나는 번호. 여기서 보면요. 0, 2조 가면 맨 마지막 건 포함 안 하니까 0, 1이 나오겠네요. 0, 1. 그래서 여기 보면 0, 1에 해당하는 로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로우랑 콜룸의 데이터를 읽는 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반대가 아니고 특정 로우랑 특정 컬럼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 로우랑 특정 값이니까 데이터가 한 개만 나오겠죠. 당연하지만요. 그때 만약 숫자를 열 때는요. i@, index at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 그 다음 컬럼 번호 열면 됩니다. 이게 인덱스 번호 0, 1, 2, 컬럼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0, 1, 2, 3이에요. 그래서 1, 1을 여면요 6이 리턴이 돼요. 이렇게 i@11, 6. 만약에 00을 여면 0, 0. 앞에 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0, 0. 그럼 2가 리턴이 됩니다. iS는 인덱스 번호거든요. 근데 여기서 H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앞에 이랑 유사하죠. H라고 하면 그냥 인덱스 값이랑 컬럼 네임은 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면 R0 그 다음에 A 그럼 R0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값 2가 리턴이 돼요. R1에 C라고 하면 아마 none이란 값이 리턴 될 거고요. R2로 엮고 B라고 여면 9 값이 리턴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데이터 콜앱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길이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df 값을 넣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여기 인덱스 값이 리턴이 되죠. 3이에요. 그 다음에 컬럼의 숫자를 알려고 하면 df.column이라고 넣어야 된다고 했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컬럼이 4개니까 이렇게 4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렸죠. df1 데이터 프레임 variable .column 하면 모든 컬럼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A, B, C, D.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를 잰 겁니다. 렌이. 그래서 4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좀 더 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건 똑같아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당연히 3이겠죠. 이거는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컬럼즈 하면 A, B, C, D, E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데이터 읽기요. DF의 컬럼 네임으로 읽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컬럼이 A면 A에 해당한 컬럼이 시리즈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D로 열면 이 7, 14, 21이 시리즈로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은요. 이 컬럼 네임을 여러 개 열 수 있어요. 어떻게? 대괄호 안에 리스트로, 대괄호에 대괄호. 그런 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A, B에 해당하는 컬럼 값을 가지고 오고 싶으니까 대괄호 안에 대괄호 하고 A, B를 열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만약에 D, B 하고 싶으면 DB를 여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DB 데이터 D 7, 14, 20, 7, 14, 20, B는 369, 여기 369 이런 식으로 리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컬럼 대신 로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이상하게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i록이랑 그냥 록을 제가 말씀드렸죠. i록. 이건 인덱스 번호 였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 번호 0, 1, 2, 2를 였으니까 2에 해당하는 로우 값이 이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0을 넣으면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2, 3, 5, 7이 나올 거예요. 그게 시리즈로 2, 3, 5, 7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 개도 여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개 할 때는 대괄호 안에 대괄호 한 개 더 넣어서 리스트 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대괄호 안에 대괄호, 그 다음에 인덱스가 2랑 0. 그래서 2, 0이었어요. 그러니까 2가 되는 8, 9, 15, 21. 그 다음에 0에 해당한 2, 3, 5, 7. 여기서 제가 1을 여면 1, 맨 마지막, 이게 1에 해당하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 0, 1에 해당하는 각 로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실제 값들을 열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i록이 아니고 그냥 록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i록은 인덱스의 줄만이야. 인덱스 로케이션이잖아요. 인덱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값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록만 여는 겁니다. 로케이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여기 R2 값, R2, 이 인덱스 값 R2를 여면 R2에 해당하는 게 리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1을 여면요.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없는 걸 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 개도 여어줄 수 있어요. 위아래 아주 유사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여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덱스 범위 안에도 제가 봐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범위는 이런 식으로 여줘요. 0, 0, 2 가면 0, 2는 포함 아니고 0, 1 그래서 0, 1 그래서 2, 4 여기 2, 3, 5, 7 2, 3, 5, 7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됐죠. 그 다음에 4, 6, 넌 여기서 마이너스 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 전체 사이즈가 3이죠. 그럼 3 빼기 1은 2잖아요. 그러면 2랑 0거 그러니까 0, 1 이거랑 값이 똑같겠네요. 그렇죠. 값이 똑같았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1 여줄 수 있죠. 가면 이건 오류가 나있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가면 3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0부터 처음부터 나오겠네요. 그래서 똑같아요. 처음에서 0, 2 이게 0 되고 이게 2 되니까 위에 거는 같게 나옵니다. 그 다음 특정 위치에 데이터 값도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일단 인덱스로 읽을 때는 is를 쓴다고 했습니다. at이 어디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인덱스가 어디? 그래서 is입니다.
여기서 인덱스 11 가면 012, 012 그래서 인덱스 11에 해당한 6이 리턴 됐어요. 0이라고 하면요 0에 1이니까 3이 리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는 인덱스가 숫자가 아닌 인덱스 값을 열 수 있어요. 그때는 앞에 i를 빼고 else예요. 앞에 i log 그거랑 아주 유사하죠. 그럼 이 값이 있을 때 인덱스 숫자 r0 그 다음 a 그래서 2가 리턴이 되겠네요. 2가 리턴 됐죠. 여기서 t라고 바꿔주면 7이 리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r1이라고 해주면 none이 리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리즈 데이터랑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읽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좀 더 배울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합치고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배울 겁니다. 오늘까지 수업 들어보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방금 제가 그 콜앱 보여드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 보셔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